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50년까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은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시간당 최대 강수량 87mm에 이르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당시 집중호우로 도내 8개 시군 지역에서 이재민 5천여 명의 지산 피해만도 2,4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기상이변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 업종이 집중된 지역으로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9,200만 톤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전남도가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올해를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삼고 오는 2050년까지 도내에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흡수함으로써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민과 기업, 전라남도가 하나 되어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향후 그린소 경제체계 구축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매년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탄소 중립 추진체계의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미래 녹색 기술 개발 및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 연구를 위해 마침 국립그린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기후대응 기금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전남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지구촌의 과제인 기후위기에 국내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분위기 조성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생태 보고 백운산의 산허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광양시가 임도 확장 신설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산불 진화와 주민 편의 때문이라는데 자연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1,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분포하는 생태의 보고 광양 백운산. 차량 2대가 너끈히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허리가 무참히 잘려나간 형상입니다. 아까운 나무들이 벌목돼 나뒹굴고 포크레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백운산 산자락 3곳에서 도로 확충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산지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건 다름 아닌 광양시. 광양시는 백운사부터 상백운암, 그리고 금목지부터 논실마을에 이르는 임도 확충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형제봉 일대에도 총 길이 6.4km에 이르는 대규모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양시 주민들의 산림 휴양 등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고로쇠를 채취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해결이 사실상 주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운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와 주민들의 요구 아니면 시의 그 목적이 어느 정도 가감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광양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 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공원 지정 논의까지 이뤄졌던 광양 백운산. 주민 편의를 이유로 자연 훼손을 소홀히 한다면 소중한 자연유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어제 소위에서 행한 분은 사건의 상징성과 희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또 개별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행안위 소위원장은 어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문을 정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쯤 의결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는 과거사 정리법에 따른 진화위 활동이 먼저라며 개별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6개 시군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개 시군의회는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제주 4.3 사건은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전남 동부권 역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포스코의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및 산재 은폐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찬목 광양제철소 포스코 지회장이 발표자로 나섰고 박수환 광양만 녹색연합 사무국장과 정용식 광양제철소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장 등이 발제에 참여해 최정우 회장이 재임하는 3년 동안 심각해진 포스코그룹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은미, 노웅래, 윤미향 국회의원과 기타 패널들은 포스코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종 대상자는 17,809명으로 접종 시작 이후 접종 동의자가 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61명이 접종을 마쳐 34%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내일까지, 요양시설은 이달 말까지 접종이 계속됩니다. 이상 반응은 발열 8건, 알레르기 5건 등 모두 14건의 가벼운 증상만 보고됐습니다. 보성하면 푸른 녹차밭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 겨울 최악의 한파 때문에 녹차밭이 말라버렸습니다. 봄철 첫잎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성의 한 녹차밭. 사방을 둘러봐도 붉고 말라 비틀어진 잎들만 가득합니다. 가지까지 말라버린 차나무도 있습니다. 이맘때면 푸르러야 할 녹차밭이 온통 붉게 변해버렸고 잎은 바싹 메말랐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나타난 피해에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또 설상가상으로도 이렇게 또 기상이변으로 수확량까지 또 감소가 돼서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녹찻잎이 붉게 변하고 가지가 마르는 피해는 지난 1월에 불어닥친 북극발 한파 때문입니다. 녹차의 경우 영하 7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연속 계속되면 냉해가 발생하는데 지난 1월 보성에는 나흘 연속 영하 7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냉해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성 지역 전체 녹차 재배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152헥타르에 이릅니다. 고급차 수확량 감소는 물론 4월 20일 고구에 맞춰 녹찻잎을 따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급차가 주이기 때문에 그 차를 잘 따야 되는데 금년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보성 녹차 재배 농가의 25%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녹차 수요가 줄어든 데다 냉해까지 겹치자 보성군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여수시 삼산면 검은도 인근 해상에서 7명을 태운 4톤급 낚시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이 어선을 육지까지 예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2시 10분쯤에도 고흥군 녹동항에 정박해 있던 7톤급 낚시어선이 침수돼 해경이 배수 작업에 나섰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간을 두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 혁신도시, 광주 평동역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노선 광역철도망 구축에 동의했지만
광주 전남 경계 3.2km 구간을 신설할지 기존 노선을 활용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41.8km 광주 나주 노선과 12.4km 광주 화순 노선의 광역철도망 구축이 내년 상반기 수립될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례없는 과열 선거 논란 속에서 여수 상공회의소의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극적으로 성사됐던 후보 단일화가 당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른바 개혁파 측 인사가 새 사령탑을 맡게 된 만큼 여수상의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모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여수 상공회의소 24대 회장 선거에서 이용규 의원이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뽑힌 40명의 상위의원 전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 의원은 상대 후보를 2표 차로 누르고 지역 경제계의 수장이 됐습니다. 1번 이영환 후보 19표, 2번 이용규 후보 21표, 2번 이용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락을 결정지은 것은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김철희 의원이 투표 직전 이용규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김 의원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과열 혼탁으로 얼룩진 상위 선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최소한의 신의도 도덕도 없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이런 타락한 선거는 더 이상 참여할 가치가. 상공회의소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했던 이용규 의원이 새 사령탑을 맡으면서 상위의 기능과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우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회원사 간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된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산단은 산단대로, 그다음에 지역은 지역대로 이렇게 그때 각기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회장에 이어 부회장과 감사 등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마친 여수상인은 조만간 상임의원회의나 의원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 산업단지를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바꾸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세부과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올해 국비를 확보한 21개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과 내년에 새로 국비를 확보해야 할 25개 사업, 또 추가 신규 발굴 사업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